자,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칼슘 제대로 먹는 법. 골다공증 환자분들 많이 오셔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칼슘, 비타민 D라서 칼슘에 대한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위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 제대로 먹는 법, 부제는 뭐냐면요, 음식과 영양제를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칼슘 우리가 하루 먹어야 되는 권장량, 한국영양학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권장량은 하루 700에서 800입니다. 네, 700에서 800.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양은 514예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드시나요? 원래 먹어야 되는 양의 평균적으로 3분의 2 정도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칼슘이 가장 많이 필요한 연령층이 사실은 남자분보다 여자분, 젊은 분보다 나이 드신 분, 그러니까 조금 골다공증의 위험, 그러니까 뼈가 약해질 위험한 그런 층에서 더 칼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 나이가 좀 많아지신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은 어떻게 드시고 계시냐면, 자, 노인 여성은 우리가 700 내지 800을 먹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357이니까 사실은 3분의 1은 넘지만 반은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계층,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 그 분들이 가장 못 먹고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사실 칼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양의 반도 못 먹고 3분의 1보다 조금 더 먹는 거.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로 진짜 뼈가 나빠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칼슘 섭취가. 자, 이런 분들이 먹어야 되는 칼슘 양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칼슘을 어떻게 먹어라, 또는 골다공증을 어떻게 관리를 해라라고 권고를 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골대사학회인데요. 골대사학회에서는 800에서 1000 정도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양학회의 권장량보다 좀 많죠. 이분들이 조금 이제 뼈가 더 약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럼 여기에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성인 평균 한 반 정도 드시는 거고요. 노인 여성은 3분의 1 조금 넘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못 먹고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죠. 잘 살게 되면서 사실은 참 잘 드세요. 오히려 칼로리 같은 건 넘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못 먹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인 거죠. 그럼 이제 칼슘은 어디에 들어있냐? 여러분 다 아시죠? 우유에 많이 들어있고, 요구르트에 많이 들어있고, 치즈에 많이 들어있고, 다 아시고, 또 어디 아시냐면 멸치, 이것까지 많이 아세요. 이거 새우에도 많이 들어있을까? 새우도 껍질째 먹을 때는 껍질의 딱딱한 부분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부, 이거 칼슘 어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두부가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에도 좀 칼슘이 들어있고,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칼슘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의외의 것들이 있어요. 브로콜리, 깻잎, 상추, 이거 우리가 항상 건강하다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 그 푸른잎 채소들이랑 그다음에 해조류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칼슘 식품이라고 얘기하면 이 제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콩으로 만든 콩이나 아니면 직접 콩을 드시거나 두부를 드시거나, 그 다음에 뼈채 먹는 생선이 멸치, 뱅어포도 그러면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새우, 너무 큰 새우 이렇게 껍질 벗겨서 먹으면 칼슘 별로 안 들어있죠. 그런 거와 항상 우리 책상에 올라오면, 책상 아닙니다. 밥상에 올라오면서 먹어라고 얘기를 듣는 푸른잎 채소들, 여기가 대표적으로 먹는 칼슘 급원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 식품들이요, 다 똑같은 양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루 200mg,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게 이제 700에서 800인데 200ml죠. 그럼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의 양을 보여드리면요. 일단 우유예요. 우유. 하얗게 보이는 우유는 한 컵을 다 먹으면 200mg의 칼슘이 들어오고요. 요구르트는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막 6개 또는 4개 이렇게 종이팩으로 들어있는 조그만한 요구르트, 그거보다 많은 양, 그러니까 그거가 한 100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한 2배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종이컵에 가득 찰 정도의 양이 또 200mg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치즈 있죠. 보통 이제 우리 많이 먹는 치즈. 이 치즈는요, 2장을 먹으면 200mg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푸른잎 채소에도 칼슘이 어마무지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푸른잎 채소에도 들어있는데, 푸른잎 채소로 200ml를 먹으려면요, 브로콜리 삶은 거를 2컵이랑 3분의 1을 더 먹어야 돼요. 그 컵이라는 건 집에 이제 200cc짜리 컵이 있으면 이제 컵의 개념이 잘 잡히실 텐데, 보통 컵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유 한 팩 있죠. 우유 한 팩 정도 되는 그 우유 양 정도가 한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삶아서 그 우유 2팩이랑 3분의 1팩을 먹어야 칼슘 200mg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를 2컵에다가 3분의 1을 더 먹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브로콜리가 굉장히 건강은 하지만 맛없는 식품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도 먹어줘야 200mg, 200mg는 우리 필요한 거의 4분의 1이에요. 이걸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보셔도 푸른잎 채소에 칼슘이 많다고 해도 푸른잎 채소를 먹어서 800mg을 채우는 건 사실 참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유제품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슘을 유제품으로 채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감이 들어오죠. 이순신 장군님께서 아직 저 소인에게 12책의 배가 남아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한국인들에게 정말 좋은 칼슘 식품이 남아있어요. 위에 거는 서양에서 가져온 자료라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요. 한국 분들이 서양 사람들이 잘 안 먹는데 먹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콩이랑 두부잖아요. 콩도 두부를 한 3분의 1모, 한 모는 뭐 집에서 많이 보셨을 거니까 3분의 1모 정도 드시게 되면은 칼슘이 200mg이 들어와요. 그리고 멸치 있죠. 멸치나 뱅어포도 20g이면 되게 작은 양이거든요. 보통 여러분께서 이제 멸치를 집에서 볶아서 드시는지 아니면 뭐 비비고 이런 데서 사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비비고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들어있는 봉지 한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20g 정도 돼요. 멸치만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또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서양 사람들이 안 먹는 음식 중에서 정말 좋은 먹는 식습관이 바로 마른 멸치, 뼈채 먹는 생선 드시는 거랑 두부랑 콩류 좋아하는 거. 이건 굉장히 도움되는 식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보여드리면요. 자, 전체 내가 100을 먹었을 때 모유는요 60이 흡수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안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1년 만에 키가 1.5배, 몸무게가 3배가 되겠어요. 모유가 가장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모유를 구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먹는 게 우유인데, 우유는 내가 100을 먹으면 32개가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100만큼의 칼슘을 먹으면 32개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칼슘이 흡수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성 식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칼슘의 급원 중에서 동물성 식품은 어떤 거가 있느냐면 뼈채 먹는 생선, 뭐 이런 것들이 동물성 식품이겠죠. 그런 동물성 식품으로 들어오는 칼슘은 4분의 1, 그러니까 25% 정도가 흡수가 돼요. 그리고 두유, 그러니까 콩을 먹거나 아니면 두부를 먹는 경우도 흡수율이 높아서 24% 정도 흡수가 되는데, 브로콜리는 좀 흡수가 되지만 대부분의 초록잎파리를 가진 채소들은요 흡수율이 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슘 식품이라고 하지만 들어있는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 흡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가 덜 되는 이유는요, 그 식물성 식품 안에 뭐 수산이나 피틴산 같이 잘 흡수를 좀 저해시키는 그러한 성분들이 좀 같이 들어있어서 흡수가 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제품이라던가 뼈채 먹는 생선이라던가 아니면은 푸른잎 채소들이 칼슘이 많지만, 흡수율과 그 다음에 들어있는 양을 따졌을 때는 우유나 아니면 뼈채 먹는 생선 쪽에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양질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한국 분들은 어떤 식품으로 칼슘을 섭취를 하고 있느냐면요, 제가 아까 유제품이랑 동물성 식품이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칼슘이 많은 동물성 식품은 보통 이제 어패류죠. 그리고 뼈채 먹는 생선. 근데 실제로요, 가장 한국 사람들이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그 음식은 바로 채소류예요. 김치에서 먹는 거죠. 그리고 초록잎 채소에서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뭐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새우 같은 걸로 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유나 유제품에서 드시는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콩으로 드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드셔야 되는 양의
특히 노인 여성분들은 3분의 1분이 못 드시는데 그것도 흡수율도 낮고 그다음에 양도 조금 들어있는 채소에서 오는 칼슘이 제일 많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김치도 푸른 이파리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칼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기본적으로 양을 많이 먹잖아요. 시금치보다 김치를 훨씬 더 자주 드시기 때문에 김치로 들어오는 칼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필요한 800에서 1000을 어떻게 채울지를 이제 같이 한번 궁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필요한 거는 800에서 1000이에요. 첫 번째는 밥과 반찬으로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먹는 양이 많은 분일수록 밥과 반찬으로 칼슘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살을 빼줄 때도 관찰을 하고 살을 찌울 때도 관찰을 해서 식사일지를 적어오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사일지 적어온 데모를 한번 보세요. 이 왼쪽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은 음식을 아침에 뭘 먹었고 점심에 뭘 먹었고 저녁에 뭘 먹었어요. 아침에 토스트 우유 조금 먹고 점심에 김치볶음밥 먹고 뭐 간식으로 요플레 하나 먹고 저녁에 쌀밥 이렇게 먹었을 때 이분은 보통 이제 하루에 보통 여자분들이 한 1800 정도 드시는데요. 한 1500 정도 드신 거예요. 칼로리로요. 이렇게 먹게 되면은 대략 한 3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식사일지를 적으라 그러면 빽빽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먹는 양이 많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보통 2000칼로리 이상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2000칼로리 이상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골라서 드신다고 하면 음식, 그러니까 밥, 세끼 밥으로 들어오는 칼슘이 한 500m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밥과 반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칼슘은 적게 먹는 분은 한 300mg, 많이 먹는 분은 500mg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머지 유제품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칼슘은 그걸 뺀 거, 그러니까 400에서 600mg을 유제품을 먹거나 나머지 초이스인 영양제를 먹거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밥을 지금 먹는 것보다 2배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제품을 먹는다고 가정을 하고 유제품의 칼슘을 먹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00에서 600을 먹으려면 자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우유나 요구르트는요 1cc에 1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 한 팩이 200cc이기 때문에 우유 한 팩을 드시면 200mg의 칼슘이 들어와요. 요구르트도 요 컵 말고 작은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에 한가득 드시게 되면은 200mg의 칼슘이 들어와요. 요구르트도 우유랑 똑같이 1ml에 또는 1cc에 1mg 들어있어요. 그리고 슬라이스 치즈는요 한 장이 100mg이에요. 그러니까 2장을 먹어야 200mg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먹으면은 내가 우유를 하루에 한 컵 먹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은 유제품으로 들어오는 칼슘이 200mg인 거고요. 나 하루에 요구르트를 하루에 2번 먹어, 2컵 먹어 하시는 분은 한 총 하루에 400mg의 칼슘을 유제품으로 드시는 거고, 요구르트 2개를 먹는데 나는 또 치즈도 좀 먹어, 치즈도 한 장 먹어 하시는 분들은 500mg을 칼슘으로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내가 먹는 유제품이 얼마인지를 보고 유제품으로 들어오는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유도 하나 먹고 요구르트도 하나 먹고 치즈도 하나 먹어요.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게 500이죠. 그리고 이분이 밥도 잘 먹어요. 그럼 이분은 하루에 1000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이상 영양제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밥은 그냥 시원찮게 드셔서 한 300~400분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먹으라고 하니까 요구르트만 겨우 하루에 하나 먹어요. 그러면 이분은 600mg 먹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800에서 1000까지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바로 영양제로 채워야 되는 거죠. 칼슘 영양제로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요. 영양제로 채우는 방법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거 원더칼슘이라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처방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밑에 있는 건 디카맥스라 그래서 뭐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가장 많이 처방하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받았을 때 겉표지에 있는 설명을 보시게 되면요. 2알을 먹으면 이 안에 원더칼슘은 구연산 칼슘이 1700mg 들어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알에는 850mg 들어있죠. 그런데 이거는 구연산과 칼슘을 다 합쳐서 1700이기 때문에 칼슘만으로 계산하면은
대략 340mg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원더칼슘은 아침에 한번 먹고 저녁에 한번 먹는데 얘의 장점은 무리 없이 그냥 녹여서 먹어요. 그런데 이 안에 비타민 E도 같이 들어있어서 이 비타민 D 맛이 계란 생으로 노른자 먹는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구역질 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두 번으로 나눠 먹을 수 있고 칼슘도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구연산 칼슘이 조금 흡수가 잘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고 또 많이 먹는 약이 디카맥스예요. 항상 칼슘량이 많으면 드시는 분이 위장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슘량을 적게 들으면 대부분 약을 잘 드시기 때문에 디카맥스를 많이 처방을 하는데, 디카맥스는요 이 안에 한 알에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약인데 탄산칼슘이 들어있고 탄산칼슘이 263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탄산과 칼슘이 합쳐진 거라서 칼슘만 얘기하면 100mg 들어있으니까 우유로 따지면 얼마나 들어있나요? 2분의 1 팩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제품을 좀 드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지 제가 디카맥스, 칼슘을 조금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려도 되는 거고요. 유제품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칼슘이 있는 영양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꼭 영양제가 필요하냐 아니냐는 내가 밥과 간식 유제품으로 얼마만큼 칼슘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드시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잘 먹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처방하는 약품이죠.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을 때 제가 처방하는 약이고,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칼슘을 한번 찾아봤더니 GNC 칼슘을 직구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GNC 칼슘이 제일 앞에 나와 있길래 이거 앞광고 뒷광고 이런 거 아니고 제가 한번 따와봤어요. GNC라는 이름도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시고. 그래서 이 표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세 알을 먹으면 탄산칼슘이 2,500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 알이 아니라 세 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탄산칼슘이 2,500이 들어있는 거고 칼슘만으로는 1,000이 들어있다고 들어있어요. 세 알에. 그러니까 사실 양이 좀 앞에서 얘기했던 처방량보다 좀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밥도 제대로 먹고 유제품도 하루에 한두 개 먹는다면 굳이 칼슘 플러스 GNC에서 사서 세 알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앞에서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칼슘제를 먹을 때는 내가 앞에서 밥을 어떻게 먹는지, 유제품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하루에 필요한 칼슘 800에서 1000을 다 채우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콩을 좀 열심히 챙겨 먹고, 뼈채 먹는 생선을 열심히 챙겨 먹고, 해조류, 미역, 다시마 이런 것도 열심히 챙겨 먹고, 녹황색 채소도 잘 챙겨 먹으면서 하루 밥을 3끼를 먹으면 이 3끼에서 요 별 하나가 다 1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 별 5개를 받아요. 그래서 500mg을 먹는 거고요. 여기에 유제품을 하루에 한두 개를 드시게 되면은 또 별 4개를 받아요. 1개를 먹으면 별을 2개를 받고 2개를 먹으면 별을 4개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잘 먹으면 칼슘 영양제를 먹지는 않아도 되지만, 사실 골다공증 있고 뼈 약하신 여자분들은요 다 대부분 음식량이 적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지표인 하나로 골밀도가 안 좋으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절대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음식으로 5개를 챙겨 먹기가 참 어려우세요. 이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골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챙겨 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음식으로 5개를 먹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유제품도 아주 열심히 챙겨 먹는 분 아니면 사실 유제품을 2개 먹기가 어려워하세요. 또 위도 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제품을 2개를 먹게 되면은 제가 칼슘 영양제를 100이나 200 정도만 드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유제품을 잘 못 드셔서 1개 드시거나 못 드시면은 칼슘 영양제를 조금 더 많이 드려서 300, 400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하루 필요한 칼슘이 800 내지 1000이 다 채워집니다. 사실 쉽지 않죠. 네, 멸치 열심히 먹어봐야 되겠다고 황정상님이 그러셨는데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멸치가요 바닷물에서 건져내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식당에서 멸치가 나오면 진짜 가득 먹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짜요. 그래서 조금 덜 짜게 해서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할 거, 칼슘 영양제 그럼 먹을 때는 어떤 주의를 해야 되냐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골다공증이 있고 골감소증이 있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소화력이 떨어져서 음식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아서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칼슘 영양제를 드시면 위장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기능성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막 가스가 막 차고 막 트름이 나고 속이 쓰리다는 분도 있고 배가 부글거리면서 막 방구가 뿡뿡 나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다시 찾아오셔서 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안 먹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카슘제를 안 먹고 골다공증 치료제만 먹어요.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제는 제가 항상 뼈를 짓는 연장이고 벽돌인 재료인 칼슘을 넣어줘야 되는데 연장만 있고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칼슘제를 의사한테 처방받았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러면 다시 의사한테 가서 칼슘제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또 바꿔 먹었는데 이것도 또 속이 아파요. 그러면 또 다시 바꿔 먹으면 돼요. 칼슘제의 종류는 되게 많으니까. 처방약으로 안 되면 그냥 뭐 이렇게 코스트코나 아니면 약국에서 사시는 그런 영양제 칼슘제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장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반으로 쪼개서 아침에 한번 먹거나 점심에 한번 먹어보거나 점심에 한번 먹거나 저녁에 한번 먹거나 이렇게 나눠서 먹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음식이랑 같이 들어가면 위장 장애가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밥과 같이 먹어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받았는데 속이 불편하다고 그냥 끊어버리고 병원을 안 가는 거 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자꾸 바꿔보는 거 해보시는 거 인내를 가지고 찾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칼슘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칼슘제를 제가 드리면 저한테 와서 칼슘제 수면제 타셨어요? 꾸벅꾸벅 졸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칼슘이 이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에 대한 이완 효과가 있어서 혹시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칼슘을 아침에 드시는 것보다 저녁 때 드시면 수면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흡수도 덜 되고 위장장애도 더 심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500 이상을 드시지는 말고 아까 제가 GNC 칼슘을 3알을 먹으면 10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 드시거나 점심, 저녁 드시거나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훨씬 위장장애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칼슘이 갑자기 과량이 들어가 가지고 혈액의 농도가 확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남는 칼슘이 여기저기 붙어서 석회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한꺼번에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잘 먹는 거, 식사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식사로 칼슘을 잘 드시는 방법은요. 네, 증가하는 방법은요. 자, 밥을 먹을 때는요. 밥에 콩이나 잡곡을 먹으면은 그냥 흰쌀밥보다 훨씬 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찬을 먹을 때는요. 해조류, 다시마, 미역무치, 푸른 잎채소는 잘 드셔야 된다는 거 아시니까 멸치조림, 뱅어포 이렇게 한참 많이 볶아 놓으시고 드시는 걸 좀 습관화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찌개나 국을 먹을 때는요. 심심하게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끓이셔서 두부를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건져 먹는 거를 두부를 좀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식으로 가장 좋은 거는 우유나 요구르트가 좋다고 제가 간식 먹는 법 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를 매일 한두 개 정도 드시면 식사에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서 영양제, 속아프기 영양제 안 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Q&A를 할 건데, 자, 오늘의 첫 번째 퀘션은 제가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많이 듣는 질문. 그래서 제가 이 세션을 준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칼슘제를 드려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칼슘 먹으면은 심장혈관 또는 뇌혈관에 칼슘이 끼어서 동맥경화가 빨리 온다는데 라고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외국에서 연구를 한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게 서양 여자들은요. 제가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 칼슘 얼마 드신다고 그랬어요? 357 먹어요. 그런데 서양 여자분이요. 칼슘 얼마나 먹냐면 60세 이상의 미국 여자분들, 미국 남자분들은 거의 한 1000 정도 드시고요. 미국 여자분들은 요렇게 가야 요렇게 가야 850 정도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연령대 여자분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2배 반 이상 드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양제도 드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여드린 영양제는 작은 건 100mg 칼슘이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는 게 뭐 300, 한 500 이렇게 쓰거든요. 디카맥스 1000 같은 건 500 정도 들어있어요. 요 정도 쓰는데 보통 서양에서 옛날에 칼슘을 많이 주면서 임상시험 할 때는요. 1000 정도 먹고 있는 사람한테 칼슘을 1000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칼슘을 거의 하루에 2,000 정도의 칼슘을 주고 임상시험을 하니까 당연히 너무 많은 칼슘이 들어가서 뼈로 안 가고 남은 것들이 혈관에 쌓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의 자료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그런 얘기를 자꾸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칼슘이라고 먹지도 않는 분들이 의사한테 100ml, 500ml 들어있는 칼슘 가지고 이거 심혈관계 질환에 석회화 생길까봐, 심혈관계 질환 생길까봐 벌벌벌 떨면서 못 드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칼슘을 평상시에 우유를 많이 먹고 치즈를 많이 먹어서 칼슘이 많은 사람들이 또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었을 때 생기는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분들은 그런 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요즘에 칼슘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칼슘이 많은 양을 처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직구에서 드시는 칼슘제, 고함량 칼슘제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듣는 질문, 그 칼슘 먹으면 콩팥에 또는 요로에 요관에 돌 생긴다고 하던데 선생님 먹어도 돼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음식으로는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사실 돌이 생기지 않는데, 영양제로 칼슘을 먹을 경우에는 조금 이게 과량 먹으면 또 돌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양제로 드시는 칼슘의 양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꼭 우유나 유제품이나 치즈나 아니면 뼈채 먹는 생선 같은 것을 요걸 좀 줄이고 음식으로 먹는 칼슘 섭취를 조금 늘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설명인데요. 이거를 진료실에서 지금 30분 동안 설명했거든요. 제가 환자분한테 30분 동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사심 방송을 이렇게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